저기 유튜브에서 Y기업 장애장 하수인들이 우리 저기 서울서 살 때도 뭐 독을 갖다 대문에 묻히고 별짓 다 했죠. 뭐 도감청하고 여기 완도로 10년 전에 기촌을 했더니 이 허벌판에 우리 마을에서 뚝 떨어진 우리 집 뒤에 산밖에 없는데 그 뒤에다 집을 세 채 지어서 우리 집 감시하고 독가스를 파이프로 보내고 레이저를 쏴서 개를 죽이고 이 과실수를 죽이고 우리한테 그 정신조정 자살로 살해하려고 별짓 다 했죠. 지금 이게 유튜브 이걸 지금 맡고 있네요. 보세요. 오늘 한국경제TV는 2025년도 11월 22일장 기사 노후 생활 8억 넘게 든다. 연금 차별화 나선 3040 5060 투자 재발견이라는 기사예요. 뭐 누가 저 8억을 가지고 통장에 넣어놓고 꽃감 빼먹지 솔솔 빼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은 아이들 교육비라든지 이런 게 이제 다 끝나죠. 투자 재발견에서 투자 수익률에 따른 은퇴자금 차이, 세대별 맞춤형 퇴직연금 전략 필수.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부부 기준으로 최소 노후 생활비를 월 240만 원을 보고 있습니다. 은퇴 후 약 30년간을 노후 기간으로 상정할 때 이 부부가 필요로 하는 최소 노후 자금은 8억 6,400만 원에 달합니다. 젊을 때부터 매달 240만 원씩 30년간 저축해야 최소한은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계산 내가 경험한 바로는 이건 뭐 탁상 공론이고 10년 전에 그 서울 강남에서 살다가 10년 전에 집을 임대 놓고 여기 이쪽에 기촌을 해서 2,300평 땅을 그때는 헐값으로 샀어요. 그리고 거저 농가주택이 하나 있는데 뭐 그 전 사람이 살다가 간 집이라서 그냥 들어와서 도배만 하고 뭐 변기하고 욕조만 새로 갈고 싱크대에 갈았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고치고 그대로 살아요. 어차피 이건 헐어서 다음에 교회를 지을 생각을 하고 서울 집은 그대로 두고. 그런데 서울에서는 처음부터 전부가 돈인데 여기서는 뭐 한 달에 뭐 240만 원 노후 생활비가 든다는 거 그건 임대료가 제대로 나왔다면은 상당히 정상적으로 했다면 우리는 상당히 풍족하게 살았을 텐데 Y기업 장회장이 지금 35년간 방배동 집을 임대를 맡고 방배동 부동산으로 짜고 그 집을 뺏기 위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고 짜고는 2층 방 3칸이 단독주택이 시세가 6억인데 1억에 50만 원을 줬어요. 그 대신 전세 만기 시에 만기가 될 때까지 전세 보증을 올리지 않는 조건으로 그 대신에 시세 절반 값으로 3분의 1 값으로 임대를 주면서 자기가 살고 싶을 때까지 뭐 사는 동안에 임대를 안 올린다. 그리고 나갈 때는 전세 보증을 빼나간다는 특약을 걸었어요. 근데 Y기업 장회장이 전부 세입자들하고 방배동 부동산을 전부 짜가지고 35년 동안 단 한 건도 우리 집이 아침에 내놓으면 저녁에 계약되는 집인데 3면이 도로에 끼어 있어서 대문이 3개예요. 그러니까 각자 사생활이 주인하고 맞붙을 필요가 없이 사생활이 보장된 집인데 세입자를 데리고 집을 훼손시키고 40년 전에 2층 천정에 그 물탱크가 있던 걸 다 폐쇄시켜버리고 독파이프로 묻으면서 그거 다 폐쇄시켰는데 거기다가 새로 수도관을 설치해놓고 거기서 물을 갖다 쏟아서 1층 셉시랑 다 짜고 방방 뛰더라고. 가서 보니까 이제 막 갖다 수도꼭지 요새 40년 전에 철거해버린 천장 위에다가 이제 막 그 수도관을 새로 요즘 나오는 수도관을 설치해갖고 하얀 실로 가면 그 실이 밑에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물을 갖다 천정에서 난리를 쳐놓은 거죠. 이런 장난을 치고 정신을 조종해서 자살 살인을 하고 급발진고 나이트를 꺼버리고 이런 짓을 하는데 이런 것이 없다면은 뭐 월세 내놓고 이곳에 와서 살면 상당히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데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시세 전세가 정상적으로 나면 한 16억 정도가 그 집에서 전세가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전부 뭐 지하 두 가구 뭐 1층 2층 전부 세 합치면 전세 보증금이 전부 합쳐서 3억 6,500밖에 안 돼요. 거의. 그러면 2층 하나만 전세를 내도 6억인데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액수로 그 2층 방세칸이 6억인데 우리는 1층하고 2층하고 지하 두 가구 네 가구를 합친 것이 3억 5천 6,500밖에 안 된다는 것은 그건 그 2층에 절반값도 안 된 값으로 전체 전세 보증금인데다가 뭐 Y기업 장회장하고 짜고는 죽이기를 하고 있는데 이 기촌에서 이렇게 우리 남편이 84세인데 이렇게 한 2,300평 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짓고 우리가 뭐 가서 팔지는 않고 우리 먹거리만 한 36가지를 뭐 채소, 과일, 감자, 고구마, 양파, 마늘, 배추 뭐 전부 다 심죠. 우리 필요한 거. 그런데 노후 240만 원은 순수한 생활비로는 들지 않죠. 그렇게는. 거기에 만약에 대출이 있다거나 재산세라든지 뭐 이 그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가면은 그러니까 집을 처분해버리고 이런 귀촌에서 이렇게 산다면은 나가는 돈만 없다면은 뭐 생활비가 별로 많이 들지도 않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다 나아요. 죽을 뭐 암이 사이즈가 크니까 큰 병원을 가봐라 했는데 바로 절벽 밑에 가서 3일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한 달 만에 가니까 정상이 돼버리고 그러잖아요. 뭐 통계청에 따르면 최소 노인들이 240만 원이고 8억 6,400만 원이 필요한데 뭐 30년간을 240만 원씩을 매달 노후생활 위해서 할 수 있다. 이것은 잘못된 계산이라고 나는 봐요. 그리고 그 뭐 강남 타락군이라 해서 그 옛날 우리 자식들 키울 때는 그것이 필요하지만 늙은 사람이 뭐 강남이 뭐가 필요해요. 아까도 방금도 얘기했듯이 공기 맑은 이런 시골에 와서 그 밭에 나가서 그리고 아주 친환경 농법으로 과실 같은 거 따서 먹고 수박도 따고 여러 가지 과실 채소들을 해서 하고 뭐 이렇게 염소라든지 이런 건 손이 필요 없어요. 그냥 풀밭에 이렇게 묶어 놓으면 저들이 먹고 사료값도 안 들어요. 그러면 넓은 그때 당시는 굉장히 저렴했어요. 땅값이 요새 좀 올라왔지만 그전에는 더 저렴했어요. 월 100만 원을 30년간 모으면 원금은 3억 6천만 원이지만 연 2% 수익률을 투자할 경우 약 4억 9천만 원, 연 5% 수익률로 운용할 경우 8억이 넘는 은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이는 단순 저축이 아닌 지속적인 투자 중에서 시사합니다. 근데 아이들 키우고 결혼시키고 그러면은 무슨 이렇게 자기 노후를 위해서 그럴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고 나는 봐요. 대개가 모든 한국에 이렇게 뭐 지금 은퇴를 두고 있는 사람이면 뭐 강남에 집 한 채 있고 여기에 땅이 한 2,300평이 전부인데 뭐 그 원수가 저렇게 임대를 전부 막아가지고 정상적으로 들어올 임대를 못 나오게 막아버리니까 지금 13개월째 뭐 14개월째 지금 뭐 1년이 넘게 임대료를 지금 못 주게 Y기업 장회장에 지금 세입자고 짜고 이 짓을 하죠. 지난 10년간 퇴직연금 제도 변화에서 이런 트렌드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2014년 전체 적립금의 75%를 차지한다면 DB 확정급여형 비중은 2024년 말 50%를 줄었고 DC 확정기는 개인 퇴직연금 비중 각각 6%, 15% 증가했습니다. 자산 수익률 극대화가 가능한 DC IRP형으로 가입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볼 때는 우리는 여기 귀촌해 가지고 땅은 한 그때 단위로 굉장히 저렴했어요. 그때 굉장히 저렴했고 그리고 서울의 생활비는 굉장히 비싸게 나갔는데 여기 와서 밭에서 전부 그냥 채취하고 그때는 닭도 키웠기 때문에 계란도 따오고 개도 12마리 갖고 있고 땅에서 이런 가축 그 시장에 가면은 뭐 생선 머리나 이런 것들 얻어다가 이렇게 농작물하고 섞어서 끓여서 먹이면 비싼 사료 먹인 것보다 더 좋아요. 건강하고 닭한테서 또 계란도 나와서 우리 먹거리도 나오고 닭을 잡아서 고기를 또 먹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보신용 가축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또 염소도 고기도 있고 또 용돈도 이게 다른 농작물을 안 팔지만 염소는
영소 팔라고 상인들이 와서 끄대기니까 그럼 갖다가 팔면은 수입 좀 들어오죠. 문제는 최근 10년간 퇴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이 2%대에 머문 반면에 동일기금 평균 임금 상승률은 약 3%대, 국민연금 수익률은 6%대였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낮은 수익률의 주요 원인은 가입자들의 소극적인 운영과 투자 관심의 부족이 있습니다. 나는 뭐 주식을 투자한다거나 이런 뭐 적금을 넣는다거나 이런 거에는 좀 안 해요. 그냥 땅을 사놓거나 집을 사놓고 농가주택 전혀 수리를 하지 않고 뭐 우리가 먹는데 필요한 것을 하는데 곡괭이하고 저기 호미하고 또 이게 애초기 정도 가지고 왔어요. 와서 나다고. 그런데 기촌에서 망한 사람들 보면요, 맨 처음에 집을 수리하는데 몇 천만 원, 뭐 몇 억을 들이고 뭐 여기 동네에서도 뭐 4억 5천을 집을 해서 지었는데 살아보니까 기분이 나쁘고 뭐 주변 사람으로부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팔고 나갈 때는 2억에 팔고 나가더라고. 4억 5천 들여서 집을 지은 걸 2억에 팔고 나가요. 그 2억 판 것도 잘 판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들어올 때 거의 땅 사고 뭐 서울집을 팔지 않고 그냥 오니까 거의 뭐 수중에 돈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닭도 좀 키워서 계란도 내먹고 여기에 전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뭐 저기 배추, 마늘, 뭐 고추, 고춧가루도 나고 마늘, 양파 뭐 전부 모든 걸 다 심고 과일 나무도 31개를 심었어요. 그러니까 풍부하게 과일도 따서 먹고 영양도 좋고 바로 밑에 절벽 밑에 도로 밑에 내려가면은 거기가 바닷물인데 전복 완도는 전복을 많이 키우기 때문에 그 다시마들은데 미역이 떠늘려 온 거 주워서 말려가지고 그런 해조류라든지 고동이라든지 굴 같은 거 따서 가져올 수도 있고 절벽 끝에 나가면 이러고 밭에서 이런 다양한 먹거리들을 채취하고 이렇게 볼 때 뭐 두 부부가 노후에 뭐 서울서 공기 나쁜 데서 그렇게 사는 것보다 뭐 주차 공간도 넓고 뭐 농가주택이 뭐 서울 집처럼 멋지지는 않지만 들어와서 살만 하면은 뭐 감사하면서 살죠. 요새 저기 자식 키우고 무슨 뭐 세금 내고 뭐 하고 그런데 무슨 자기 노후 대책으로 뭘 얼마만큼 하겠어요? 내가 볼 때는 부동산에 투자한 것들이 10배씩 뛰고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많이 뛰어 있더라고요. 뭐 내가 그 집 한 채 갖고 있는 것이 강남에 있다 보니까 많이 뛰어 있고 이것도 한 10년 전에 살 때 가격보다 상당히 많이 뛰어 있는데 뭐 주식을 하고 무슨 적금 드는 것보다 그렇게 하고 우리는 전략해서 땅 파고 살았어요. 근데 고생한 대가로 부동산이 튀고 이런 것을 Y기업 장회장이 그걸 억지로 뺏어서 망하게 하려고 별짓 다 하죠. 마귀 사탄이라. 그래도 하나님 지키시니까. 문제는 최근 10년간 퇴직금 연금의 수익률이 이자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투자증권연금 컨설팅 팀장 윤나연 한국투자증권연금 컨설팅 팀장은 퇴직연금 투자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는 퇴직연금 그런 거 나오면은 그 부동산을 사거나 땅도 이런 완도 땅은 내놓기가 바쁘게 잘 팔리는데 땅이 팔리지 않는데 그런 데 사놓으면 안 되죠. 그래서 집도 강남집에 있으니까 그 뭐 중간에 끼인 집은 아무리 팔라 해도 안 팔지만 우리 집은 뺏어 먹으려고 별짓 다 해요. 삼면이 도로 끼어 있고 지하철에서 도보로 2분 거리니까 저 Y기업 장회장이 35년을 뺏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지키신 거지 이게. 그러니까는 좋은 데다 투자하면은 그리고 잊어버리고 자기는 절약해서 살고 이런 시골이 오면은 또 국가에서 많이 보조를 해줘요. 뭐 퇴비 값이라든지 이런 거름 씨앗 종잣값은 다 나와요. 우리가 저기 강남에 집이 없다면 더 많은 뭐 집을 뭐 수리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뭐 도시에서 살면서 우리가 살 때는 도시에 살 때는 250만 원에 몇 배 더 썼죠. 근데 늙어서 거기서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이렇게 공기 맑은 데서
늘 기도하면서 사니까 행복지수도 더 높고, 예, 도시에서는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나가죠. 근데 여기서는 오히려 국가에서 돈을 대주니까 여러 가지 나가는 것이 없다 보니까 단지 이제 그 재산세나 이런 것들이 뭐 의료보험이라든지 재산세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담이 되죠. 이건. 그러니까 저 집이 이제 빨리 Y기업 장회장이 붙들고 별 악행을 다 하고 35년 동안 다른 사람들은 접근 못하게 막고 자기가 헐값으로 뺏으려고 이 짓을 하니까 못 파는 거죠. 이게. 오늘 이로 인해 최근 은행보험 퇴직금 연금이 증권사로 이동하는 현상이 활발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은 증권사에다가 투자해갖고 빈 털털이 되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근데 내가 참 일평생을 살면서 우리는 주식도 안 하고 뭐 이런 증권도 이런 것도 전혀 안 하는데 오직 부동산 땅 사놓고 집 사고 상가 사고 이러긴 했죠. 근데 그런 것들이 국절이 생기면서 뛰어서 또 팔아서 내가 또 그 아이들 대학 다닐 때나 또 신학을 할 때는 사업장 2개를 다 문 닫아 버리고 하나님이 신학을 하라 해서 신학을 할 때는 그것도 팔아가지고 가정 내가 돈을 사업장 2개를 문 닫았으니까 그거 팔아가지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높여 놓으니까 우리 생활도 썼고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뭐 퇴직연금 증권사 이런 것보다도 그 돈에 맞춰서 조그만 집을 사서 임대를 놓든지 자기가 한 칸 쓰고 나머지는 뭐 세를 놓든지 단독 같은 건 그런 게 좋잖아요. 자기가 한 층 쓰고 뭐 지하라든지 2층은 세를 놔서 임대료가 들어오고 주인이 사면 임대료 때각때각 들어오는데 이제 Y기업이 지금 장난을 쳐서 임대를 못 들게 막고 있으니까 문제지. 적극적으로 내 주변에 내가 아는 노인네들은 임대료 들어오고 자기가 한 칸 쓰고 그 전에는 우리 그 지역이 전부 단독주택인데 요새는 단독주택에다 빌라를 지어서 뭐 갖다 팔기도 하고 임대도 놓고 이래서 월세를 받아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한 달에 240 본전이 나가는 것보다는 집을 조그마한 집을 사서 거기에 임대료가 이렇게 나와서 생활을 하는 것이 더 살다 보면 점점 240만 원씩 나가는 게 아니라 뭐 몇 년 후에 그 집을 팔면은 상당히 부동산은 어차피 올라가니까 지금까지 내가 평생을 살면서 서울서 한 50년 가까이 사는데 평생 올랐지 내려간 거 못 봤어요. 부동산은 결국은 올라가니까. 적극적 운영을 원한다면 ETF 등 직접 투자 상품을 통해 글로벌 분산 투자 전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가면 뭐 투자하라 뭐 하라 하고 이런데 부동산 팔아가지고 뭐 주식 투자하고 이런 거 뭐 적금 들고 이런 것은 나는 거기 찬성을 못해요. 이 기사하고는 부동산 샀으면은 자기가 1가구 1주택이면 이런 농가주택은 1가구 1주택에 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저렴한 집에서 살면서 공기 맑고 노후에 건강한 생활 살면서 서울집 같은 경우는 재산이죠 그게. 어? 그래 뭐 이런 인구 소멸 쪽에 오면은 그 뭐 또 우리가 자급자족하니까 이 국가에도 도움이 돼요. 많은 농작물 심어놓고 맞아 저기 고구마 같은 것은 너무 많이 심어서 뭐 개도 삶아주고 뭐 저기 가축도 먹이고 뭐 염소도 먹이고 뭐 이웃도 나눠주고 뭐 이 생선머리라든지 뼈다귀들 장에 가면 엄청 많으니까 그런 것들 얻어다가 같이 삶아서 먹여놓으면 개들이 모질이 좋아가지고 바닥바닥 나요. 광치가 이 사료를 먹일 때보다 훨씬 좋아요 상태가. 나는 그래서 노후를 이렇게 비관적이 아니다. 노후연금 뭘 들고 이렇게 노후 대책보다는 부동산 사서 자기가 한 칸 쓰고 임대해주는 그런 것이 좋다. 적으면 적은 대로 임대가 잘 나가는 지역에다가 뭐 꼭 강남을 고집할 필요는 없고 뭐 직접 투자에 익숙하지 않는 경우 펀드를 통한 간접 투자가 있으면 이런 건 사기에 넘어가 가지고 다 망친 사람 나 많이 봤어요. 특히 노인들은 더 그렇죠.
확실한 것은 부동산 사서 임대 받는 게 최고죠. 뭐 다가구를 살 필요는 없지만 뭐 경기도든지 어디든지 뭐 자기 있는 재산 팔고 이 시골에 자기가 땅이 없으면 나무 땅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여기는 뭐 농사 짓지 않고 비어놓은 땅이 많으니까. 그리고 비어있는 집들 들어와서 뭐 그 군이라든지 면 소재지 가서 빈집 좀 구할 수 없냐 하면 다 구해줘요. 그리고 이제 군에서 주택 수리비까지 나와요. 몇백만 원씩. 그 뭐 먹거리도 풍부하고 생활비가 안 들고 하여튼 우리 같은 경우는 서울 집만 제대로 처분해서 정리를 하면은 뭐 사치스럽게 살 필요도 없고 소박하게 욕심 없이 살기는 건강하고 맑은 공기에 그런 것 같아요. 뭐 3, 40대는 투자 기간이 길고 전미 여건이 있다. 지금은 자식들 키우고 그러기 위해서 자기 무엇을 적금을 드는 것보다는 그 부동산을 사서 사두는 것이 1가구 1주택이라면 부동산을 사서 그 대출 받은 것을 갚아 나가면서 그러면 다음에 그 부동산이 다음에 노후 대책이 될 수도 있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 50, 60대는 인컴 소득과 방어 전략, 안정적 인출이 중요합니다. 문은정 팀장은 수익성 축을 위한 위험 자산 투자 경우 국내외 대표 주수의 일부 분산 투자를 하면서 인컴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성장주와 고배당주에 균형 있게 투자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는 땅하고 뭐 강남의 집은 45년째 그냥 그대로 붙박이로 갖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지하철이 생기고 뭐 거기가 3면이 도로도 되고 상황이 좋아지니까 그럼 여기서 노후 생활이 8억이 넘게 든다 뭐 이러는데 8억 가지고 차라리 뭐 은행에 넣어놓고 이런 것보다는 그 거기에 맞는 땅 부동산이나 땅에다가 투자를 한 게 난 좋다고 봐요. 원금에서 240만 원이 매달 30년간 살 것 생각한 것보다는 물가는 얼마나 올라요. 오늘 한국경제TV 노후생활 8억 넘게 든다. 연금 차별화 나선 3, 40대, 5, 60대 투자 재발견이란 기사에 대해서 썬과 크로스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2분 21초 후에 종료된다고 틱톡이 말하고 있네요.